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지훈 씨, 혹시 친구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친구요? 갑자기 왜요?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큰일은 아니고요. 방금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서 메시지가 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하죠. 오랜만에 연락 와서 부탁만 하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연 씨, 진짜 친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진짜 친구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아니면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믿음, 그리고 어려울 때 곁에 있는 것. 이게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우리 주제가 딱 그거잖아요. 우정과 신뢰. 아, 맞다. 오늘 주제가 그거였죠? 제 고민이랑 딱 맞네요. 그럼 오늘 지훈 씨랑 이야기하면서 제 고민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가 왜 중요한지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소연 씨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소연 씨, 혹시 사자와 생쥐 이야기 알아요? 아주 유명한 이솝우화 중 하나잖아요. 당연히 알죠. 어릴 때 동화책에서 많이 봤어요. 사자가 자고 있는데 생쥐가 나타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더라?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작은 생쥐가 사자의 코 위로 지나갔어요. 사자가 화가 나서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때 생쥐가 빌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요. 아, 맞아요. 그랬더니 사자가 비웃었죠. 네가 이렇게 작은데 동물의 왕인 나를 어떻게 돕겠다는 거야 하면서요. 그렇죠. 사자는 생쥐를 하찮게 생각했지만 그냥 불쌍해서 놓아줬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사자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죠. 사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그물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 생쥐요. 생쥐가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끊어서 사자를 구해주잖아요. 다시 생각해도 정말 못된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우정의 시작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고 약해 보이는 친구라도 언젠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공감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신입 사원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랑 업무도 다르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복사기 사용법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소연 씨가 도와줬나요? 네, 사실 저도 바빴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제가 대신 복사도 좀 해줬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할 때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와서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됐어요. 와, 정말 사자와 생쥐의 현실 버전이네요. 소연 씨의 작은 친절이 그분에게는 큰 고마움이었고, 그게 우정의 씨앗이 된 거군요. 맞아요. 처음에 저는 그분에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도운 거였는데 그게 신뢰가 되고 우정이 되더라고요. 지훈 씨는 어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친구가 된 적 있어요? 음, 저는 대학교 때 도서관에서 늘 마주치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이름도 몰랐고 그냥 눈인사만 하는 사이였죠. 어느 날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점심을 못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용히 샌드위치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우와, 정말요? 이름도 모르는 사이인데? 네, 그 작은 샌드위치 하나가 저한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지금도 그 친구를 만나면 그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준 샌드위치가 내 인생 최고의 점심이었다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정은 거창한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관심과 도움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사자와 생쥐 이야기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겉모습이나 능력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작은 생쥐가 사자를 구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나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지훈 씨, 그런데 친구가 많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던 고민처럼 평소에는 친한 척 하다가 제가 힘들 때는 모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뼈 있는 말이네요. 사실 우정의 진짜 가치는 평화로울 때보다 어려운 순간에 더 잘 드러나죠.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로 두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 곰이 나오는 그 이야기 맞죠?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는 이야기요. 정확해요. 두 친구가 숲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한 친구는 재빨리 혼자서 나무 위로 도망가 버렸죠. 남겨진 친구는 도망갈 시간이 없어서 땅에 엎드려 죽은 척을 했고요. 곰이 죽은 고기는 안 먹는다는 속설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곰이 와서 냄새를 킁킁 맡았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다행히 곰은 그냥 지나갔어요. 곰이 사라지자 나무 위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물었죠. 아까 곰이 너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던데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때 친구가 멋진 말을 하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고 하더라. 통쾌한 한방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어려운 순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드러난다는 거죠. 한국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개 한 마리도 안 온다. 어머, 조금 어려운 말이네요. 무슨 뜻이에요? 아, 쉽게 말하면 내가 힘이 있고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지만 내가 힘을 잃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뜻이에요. 슬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아, 이해했어요. 정말 씁쓸하네요. 그런데 지훈 씨, 우리가 살다 보면 곰을 만나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요. 그렇죠. 곰은 우리 인생의 위기나 시련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죠. 소연 씨는 그런 경험 있어요? 진짜 친구를 확인하게 된 순간이요. 네, 있어요. 작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쉽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우리 평생 가자고 말했던 친구들은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말더라고요. 빨리 나, 이렇게요. 아, 많이 서운했겠어요. 네, 좀 외로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던 한 친구가 매일 영상통화를 걸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고 나서 집에 먹을 게 없을까봐 반찬이랑 죽을 문 앞에 걸어두고 갔더라고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조용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말만 번지르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우정이구나. 정말 좋은 친구를 두셨네요. 맞아요. 말로 하는 위로는 쉽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희생이 필요하니까요. 그 친구분은 소연 씨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 거예요. 지훈 씨는요? 지훈 씨도 그런 진짜 친구가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방에만 있었는데 제 친구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이 저를 끌고 나가서 등산을 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내려오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고 딱 한마디 냈는데 그게 100마디 위로보다 더 힘이 됐어요. 우와, 멋지다.
나무 위로 혼자 도망가는 친구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땀 흘려주는 친구네요.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 때 혹은 내 친구가 힘들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나무 위로 도망가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옆에서 죽은 척이라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었나요? 저는 죽은 척은 좀 무섭고 같이 도망가는 방법을 찾아볼래요? 아무튼 어려움은 고통스럽지만 진짜 친구를 찾아주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정적인 이미지예요. 새와 나무입니다. 새와 나무요? 뭔가 상상만 해도 평화로운 느낌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특정 동화라기보다는 자연의 이치, 즉 비유, 메타포예요. 새는 나무를 믿고 그 위에 둥지를 틀죠. 나무는 새에게 쉴 곳을 주고 비바람을 막아줘요. 대신 새는 나무의 해로운 벌레를 잡아주고 나무의 씨앗을 멀리 퍼뜨려주죠. 아, 서로 돕고 사는 관계네요. 공생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신뢰에 집중하고 싶어요. 새가 나무에 둥지를 뜬다는 건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나무가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면 새는 절대 거기에 집을 짓지 않겠죠. 그렇네요. 나무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새가 마음 놓고 쉴 수 있으니까요. 우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든든하게 믿음을 줘야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 수 있잖아요. 정확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정의 완성은 바로 이 안정감인 것 같아요.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게 바로 나무와 같은 친구죠. 나무 같은 친구라. 참 좋은 표현이에요. 지윤 씨는 누군가에게 나무 같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가끔은 저도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친구들이 쉴 수 있는 그늘 정도는 만들어주려고 해요. 소연 씨는요? 저도요. 사실 저는 성격이 좀 급하고 감정 기복도 있는 편이라서 늘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것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새에 가까운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친구라는 나무를 찾아가서 쉬니까요. 그것도 괜찮아요. 항상 한쪽이 나무이고 한쪽이 새일 필요는 없거든요. 때로는 소연 씨가 나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새가 되어 쉴 수도 있는 거죠. 역할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준다는 사실이죠. 서로 보호해준다. 맞아요. 아까 지윤 씨가 말했듯이 새도 나무를 위해 해충을 잡아주잖아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믿음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어에 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래 사귀면서 깊어진 마음. 이 정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 믿고 의지한 시간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무의 나이테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처럼요. 우와, 오늘 지윤 씨 명언 많이 나오는데요. 우정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은 우정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사자와 생쥐처럼 작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두 친구처럼 어려움을 겪으며 검증되고 결국 새와 나무처럼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정의 모습 아닐까요? 완벽한 정리네요. 처음에는 저도 친구의 연락 때문에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정리됐어요. 그 친구가 저를 나무라고 생각해서 찾아온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잠시 쉴 곳을 내어주면 언젠가 그 친구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럼요. 일단 의심하기보다는 소연 씨가 먼저 튼튼한 나무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물론 그 친구가 나무 위로 도망가는 친구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알겠어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답장을 보내봐야겠어요. 오랜만이야. 무슨 일 있어? 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우정과 신뢰라는 주제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소연 씨, 오늘 대화에서 기억나는 단어나 표현이 있다면 청취자분들을 위해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오늘 좋은 단어가 정말 많았어요. 첫 번째는 믿음 또는 신뢰, 우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돕다, to help, 사자와 생쥐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세 번째는 드러나다, to be revealed,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난다는 표현이었죠. 마지막으로 안식처, shelter or resting place, 새와 나무처럼 서로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친구를 의미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제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 친구는 생쥐인가요? 아니면 나무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그 친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 친구 민수는 저에게 나무 같은 친구예요. 처럼요.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우정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맞아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저희 Everyday Korean과 함께 나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믿음으로 더 깊어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